지금 일본에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좀 있으면 바로 일본에 넘어갈 사람이신가요? 아니면은 벌써 일본에 넘어와서 살고 계신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시든지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날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늘은 모든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꿈을 가지고 혹은 환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왜 환상이 깨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고 자명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환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요렇게 살 거야. 일본에 가면 이럴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가지는 환상일까요? 사실은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기 때문에 가지는 환상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경험의 세계, 간접 경험밖에 해보지 못한 세계로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환상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가면 어떨 거야 라던가 대학교 때 직장으로 들어가면 어떨 거야 라던가 하는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접 경험으로만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한 동경이란 게 있잖아요. 그 동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사실 가장 심한 게 아마 대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수많은 찬란한 에피소드들로 가득한 곳인 것인 마냥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가 하면은 이제 대학생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코 그것이 고등학교 때 꿈꿨던, 고등학생들 때 꿈꿨던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겪고 계실 거고. 물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은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분은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맞아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지, 결코 그것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셨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환상들을 여러분들이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고 그만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며 또 그만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학이랑 똑같이 일본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어떤 식인가 하면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일본에 가려고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뭐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EJU 시험을 봐서 유학 시험도 보시고 혹은 뭐 워킹홀리데이 서류 같은 거 준비도 하고 면접도 보고 전화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획득하시고 하시는데 그 대학 시험처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심력과 힘을 소비해가지고 정작 일본에 오실 때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환상만 있고 준비가 없어요. 구체적인 준비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어요. 보면 그게 너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10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왔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너무 큰 고생을 했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환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목표로 바꾸어야 되고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기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경제예요.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외국에서 사는데 필요한 거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것들이 충족이 돼요. 근데 자, 경제적인 기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나에게 돈이 없다.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불안하죠. 국내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외국에 있으면 더 불안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안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의 어떠한 환상을 내가 획득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능력은 가지고 와야 돼요. 일본에 돈 벌러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내가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은, 그리고 초반에 정착할 자금까지 합쳐가지고 3, 4개월 이상은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충분히 생활할 만한 돈을 가지고 오셔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의 돈을 벌 만큼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언어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언어 능력은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할 때 언어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진짜로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나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크게 마인드를 바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2 언어 습득론이라고 하는 교육학 분야가 있어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교육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언어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로 학습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빨리빨리 JLPT 1급을 따고 빨리빨리 JLPT 고득점을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종합적인 창구로서 그 대상으로서 언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인데 그 나라의 문화라던가 그 나라 사람들이라던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고 익히고 상호 교류하면서 하나의 일원처럼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의 일원처럼 이렇게 융합되고 통합되어 되기 위한 그런 창구로서 언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언어 능력 자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자 쪽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식인가 하면은 일본으로 가는 데에 대한 환상만 있어서 환상이 너무 강해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세요. 도구로서. 그 도구로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일본에 오시면은 이제 도구로서의 그 일본어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창구로서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희종일관 도구로서 일본어를 보는 태도가 그대로 가요. 내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일본어가 아직 부족하니까 어학원에 가자. 어학원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지. 졸업을 해야지. 대학교에 가서 내가 대학교에 왔는데 일본어 당장 레포트 쓰고 발표할 만한 일본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학술적인 일본어 위주로 외우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야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일본어 또는 뭐 아르바이트 경어 같은 게 더 중요하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일본어를 도구로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보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일본어를 학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버리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일본에서 명문대 수준의 대학 뭐에서 4년 동안 4년 동안 풀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일본어 발음이 나쁘신 분들, 일본어 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통번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4년 이상 일본에 있으면은 원어민급으로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적어도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술술술술 말하고 뭐 좀 틀려도 되지만은 술술 말하고 내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이미 존재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언어에서. 이것도 제2 언어 습득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를 습득하는데 제가 회화를 할 때 제2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회화 연습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연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성립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외국 문화를 접하고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관계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도구로서의 일본어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덴티티를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도구니까. 이게 나 또 하나의 나가 아니잖아. 그냥 내 손에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한국인으로서의 내가 일본인과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뭐 반목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일본어 실력이 도구로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거나 또는 내가 일본어를 단순한 도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녹아들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크게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죠. 또 하나 마인드라던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녹아들지 못해서 그 나라에 녹아들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아마 크게 뭉뚱그렸을 때 가장 큰 두 가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드린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던 것들이기도 해요. 사실은 JLPT 그거 빨리 합격해서 뭐 하느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결국 이것이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일본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저라는 아이덴티티를 성립하게 만들어준 창구이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인 거죠. 제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 창구니까. 제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다음에도 만들 건데 자존감을 성립하거나 자신감을 얻거나 할 때 언어를 학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그게 그 부분들이랑 일맥상통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지금부터 일본에 가실 분이라거나 지금 일본에 와 계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가 향후에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언어 전문가로서의 저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의견 어떠신가요? 좀 다른 것 같나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잘 녹아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 스스로를 잘 확립하고 싶다면은 언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마인드를